핫한 IT 이슈 짚어보는 이수다 시간입니다. 지난주였죠. 전 세계 3대 게임 행사로 꼽히는 도쿄 게임쇼가 열렸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번 행사에는 NC소프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제 옆에 도움 말씀 주실 매경닷컴의 김용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계 3대 게임 행사라고 하는데 도쿄 게임쇼가 낯익은 전시회는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도쿄 게임쇼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E3라는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 열리는 게임스컴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두 행사와 함께 3대 국제 게임 행사로 꼽히는 이제 행사인데요. 전 세계 게임 관련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신작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향후 개발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는 행사인 거죠. 특히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를 만드는 소니와 파이널 판타지 등으로 유명한 스퀘어 에닉스 같은 회사가 모두 일본 게임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쿄 게임쇼의 전 세계적인 입지도 그만큼 높습니다. 여기 연역도 꽤 깁니다. 지난 1996년에 이 도쿄 게임쇼가 처음 개최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25년째를 맞이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는 약 25만 명이 넘게 모이는 행사였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또는 트위치 등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도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관련 행사로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도 있고요. 이 도쿄 게임쇼에서도 국내 업체들이 꽤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디인가요? 네, 말씀처럼 우리나라 게임 산업도 이제 규모가 꽤 크죠. 회사들도 그만큼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순위로 16위입니다. 여기에 도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도 시가총액이 무려 16조 원에 달하고요. 이들이 만드는 게임들도 이제 국내에서만 서비스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쿄 게임쇼와 같은 국제 행사에도 꽤 많이 참여를 합니다. 특히 올해 도쿄 게임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약 30여 곳이 참여했다고 집계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는 최근에 여러모로 난관을 겪고 있는 NC소프트가 무려 17년 만에 참가를 결정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NC소프트가 참가를 했네요. 우리가 이수다에서도 자주 다루기는 했잖아요. 게임에 돈을 많이 너무 쓰게 한다라는 것에 더해서 최근에는 성희롱 논란까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 도쿄 게임쇼에서 뭔가가 좀 나왔습니까? 네, 사실 NC소프트에게는 지금 반전의 계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NC가 현재 지금 사활을 걸었다고 하는 신작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리니지 W인데요. 도쿄 게임쇼에서도 김대친 대표가 직접 나와서 소개를 하는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쇼케이스를 통해서 리니지 W가 상당히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됐었는데 그 지난 쇼케이스에 비해서 이번에 도쿄 게임쇼에서 새롭게 추가로 공개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리니지 W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게이머를 대상으로 공략을 하고 나선 만큼 일본 게이머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인 자리였다는 것으로 일단 만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리니지 W가 이제 잘 돼야 또 NC소프트 주가도 반등할 수 있을 텐데 일본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NC소프트 말고 다른 게임사들은 어땠습니까? 네, NC소프트 말고 이제 국내에서는 모바일 게임 그랑사가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을 개발한 이제 엠픽셀이 참가를 해서 그랑사가를 선보였습니다. 이 그랑사가는 현재 일본 서비스를 위한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인데요. 신청 인원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꽤 초반에 괜찮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오이즈가 유통을 맡고 있는 사막여각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오이즈가 이 게임을 들고 도쿄 게임쇼에 참가를 했고요. 그런데 또 이 중에서 또 특히 눈에 띄는 다른 회사가 있는데 바로 SK텔레콤입니다. SKT요? SKT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통신 사업의 주이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게임 유통 사업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이제 통신 사업을 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번 도쿄 게임쇼에서는 이제 액션 스퀘어라는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엠빌과 그리고 타노 게임즈가 개발하고 있는 네오비서, 그리고 숲속의 작은 마녀, 그리고 얼라이브가 개발 중인 베이퍼 월드라고 하는 이 게임 총 4종의 게임을 들고 도쿄 게임쇼에 참가를 해서
각각 게임을 선보였습니다. SK텔레콤이 또 게임 유통 사업을 한다라는 점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는 통신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게임 쪽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도쿄 게임쇼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사실 이번 도쿄 게임쇼가 전체적으로 좀 신작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는 대작 공개가 없어서 전체적인 반응이 그렇게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게이머에 대해 기대에 좀 마음이 못 미친 게 있는데요. 말씀을 드렸던 NC소프트의 리니지 W도 새로운 정보를 공개한다기보다는 예전 쇼케이스에서 보여줬던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내서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 여기에 또 기존 리니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을 너무 많이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영상을 공개할 타이밍에 우리나라 이제 게이머들이 이제 그 영상 공개되는 시점에 이 한글로 좀 부정적인 댓글을 많이 남겨서 오히려 그게 일본 게이머들에게 아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그런 반응을 얻기도 했어요. 핫한가 보다 뭐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SKT나 네오에이즈가 공개한 게임들은 사실 이 회사들은 큰 회사가 아니라 다 이렇게 뭐 1인 또는 소규모 팀들이 개발하는 인디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영화로 치면 이제 독립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 때문에 오히려 좀 신선하거나 참신하다라는 반응을 좀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다소 좀 아쉬운 점은 국내에서 사실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게임들은 뭐 크래프톤의 신작인 이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있죠. 그리고 또 펄어비스의 도깨비 등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이 신작을 들고 도쿄 게임쇼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새로운 신작과 그리고 그 회사들의 새로운 소식을 좀 빨리 받아볼 수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게임 산업 관련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고유의 놀이문화인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히트를 쳤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진짜 게임도 글로벌 히트를 치는 날이 오길 바라보겠습니다. 게임도 엄연한 콘텐츠 사업이니까요. 지금까지 이수다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